이 사건에 대한 자체 감찰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최종 결과 발표됐어요. 네. 3주 만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한 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사 지시를 내린 지 21일 만인 오늘 오후 3시에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보도로 접하셨겠지만 이영렬 전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8명의 그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만 나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도 나오죠? 방금 전에 정봉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관련 시민운동단체에서 면직은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다. 해임해야 된다. 해임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인터넷에서 서명도 받고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글도 좀 쓰고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 그런 사람들 공무원 연금 주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든지 저는 얼마든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정치 영역도 그렇고 언론 영역도 그렇고 이제 검찰까지도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여론을 받아들여서 검찰 징계위원회가 그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입장을 확 바꿔갖고요. 그럼 우리는 해임 면직이 면직이 왜 부당한지 해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지 초점 그쪽으로 맞춰갖고 찬반 토론을 한번 해보죠. 해임이 옳다고 생각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저는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요? 저는 해임이 마땅하다고 봐요. 마땅하다고 봐요? 그 말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징계 수위를 높이는 건 징계 수위 면직이 위에 뭐가 있어요? 해임이죠. 그럼 해임이라고 얘기해주면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애둘러 얘기해. 뭐, 여가 종편인 줄 아세요? 아니, 그 얘기랑 똑같잖아요. 애둘러서 해임되고 싶어요? 익숙해지셨어요. 양 변호사님께서. 애둘러서 얘기하고 비겁하게. 그러니까 해임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저는 한 가지 추가를 좀 얹고 싶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시키자? 아니에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수긍해야 한다. 저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거 정권 교체기에 재수 없이 운 나쁘게 벼락을 맞았어. 늘 돈봉투 돌리던 건데 하필 그때 딱 적발되는 바람에 안타깝게 옷 벗게 됐고 우리 선배가 자 이제 당분간 돈도 못 벌게 됐네. 야 해임이면 이게 지금 이 연금도 날려 25% 이러면서 서로 부글부글 끓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나 징계가 그 해당 자들이 공직자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냥 운 나쁘고 재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형국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검찰 조직이 수긍하는 해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그걸 뭐 토를 달 수가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이런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럼 정확하게 해임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법무부에서 반응이 뭐였죠? 아니 선후배들끼리 술자리 갖는 거고 수사 끝난 다음에 중요한 수사 끝난 다음에 술 한 잔씩 하는 건 관행이고 이런 얘기를 법무부에서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는데도 바로 그런 식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감찰 착수도 안 했잖아요. 감찰 착수 안 하니까 오죽해서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했겠어요. 그만큼 사고방식 자체가 경직돼 있고 옛날에 못된 그걸 관행도 아닌 걸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깨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외부로서의 충격이에요. 결국에는 야 이거는 야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정말로 해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사유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해임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해임도 해임이지만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이렇게 가는 길이 명약관화해 보여요. 그래서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수활동비가 뭐냐? 그러니까 감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뭐 위법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실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어떤 정도의 규모의 예산인 것이고 이게 국정원이 쓰는 특수활동비하고 비슷한 규모 혹은 비슷한 게 막 형식 없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예산 통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연동해서 이번 사건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새 학부모들도 학교 갈 때 옛날에는 막 빈손으로 못 가니까 뭐라도
사가야 되는데 요새는 캔커피 하나도 사가기 어렵거든요. 스승의 날 꽃을 못 준다. 그럼요. 스승의 날 꽃도 물론 그 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를테면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오로지 검찰 법조 안에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안에서는 그게 없는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22명의 메모드급 감찰반을 조성을 해서 기껏 한 게 당신들의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을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너무 아깝거리니 요 정도 하자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도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의 감찰 의지를 기만한 거예요, 이거는. 그 22명 추가로 2,200명 감찰반 투입해야 된다니까. 아까 220명에서 2,200명. 하다 보니까 열받았고. 전검사 동원되는 거잖아요. 2,000명 때문에.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 국장께서 잘 지적하신 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외부에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외부에서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수사의 대상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디 갔지 지금 이영렬하고 안택을 잡으러 갈까 그냥. 그러고 싶으시죠. 예. 아마 그런 시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면직돼서 집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영렬 전 지검장 사실은 이제 좌천된 다음에 좌천이 된 거 바로 그 상간에 이제 술자리가 또 더 팩트인가요? 취재가 돼가지고 그냥 화가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들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마셨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민들은 지금 술 먹을 때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X 먹을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은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안택은, 이영렬 여기 한 명 더해서 이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아주 기분이 좀 찜찜한 것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통화예요. 안택은 이 전 검찰국장은 천여참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하루 평균 이제 10차례 통화가 이제 있었던 것은 이거는 너무 수상한 것이 거니와 김순환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당시에 다수 통화한 것을 특검이 같이 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요. 안택은이 가장 수상하죠. 그중에 빈도로 보면 통화 빈도로만.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안택은 혼자 했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 사드 관련해서 왜 청와대에 보고를 누락했느냐. 지금 여기서 이제 위승호 정책실장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독사파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알자파도 나오고. 알자회도 나오고. 알자회.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 움직이지 한 명의 정책실장이 위아래를 컷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덮어씌우기. 한민국 국방장관의 면을 봐서 대신 정책실장이 뒤집어 쓰고 이제 이건 해결하는구나.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총대 맨다는 얘기는 어느 조직에서나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 안택은, 이영렬 두 명이 총대 맨 거 아닌가? 검찰 조직은 건재한 거 아닌가? 혹은 우병우 사단은 건재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 찜찜함이 그 어떤 부분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감찰관 이쯤 됐으면, 양 변호사님, 이쯤 됐으면 조금 더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기계적 균형, 기계적 중립, 기계적 적용,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계속 비판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 측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해봐야 한계가 있으니 공수처 빨리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장한 게 내부 감찰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내부 감찰, 외부 감찰의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 감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비처나 공수처. 그렇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빨리 만들어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자, 이게 검찰의 내부 감찰이 한계가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으니 자, 그럼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시오. 난리가 나겠죠? 그럼 그럼 경찰하고 철성 총장인가요? 네. 그분이 또 하겠다고 그러고 이 와중에 수사권 기소권 독립을 위해서 또 뛸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철성 총장 같은 분이 합니다만. 내부 감찰에 한계가 있다. 우리가 직접 수사하겠다. 이랬으면 검색 순위 1위인데. 혹은 지금 수순에서는 군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국방장관이 나선다든가 그럼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내부 감찰 외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신설은 매우 긴급한 문제다라는 것이 경찰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드러난 거죠. 경찰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그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 발표가 있었죠? 맞습니다. 이른바 이 돈봉투 만찬이 드러난 게 한 20일 정도 됐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다들 받아들였는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에 대해서 면직 처분이 권고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영렬, 안택은. 맞습니다. 네. 권고 주체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예요. 예. 그리고 감찰위원회는 이 중에서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흔히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예.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키로 했습니다. 수사 의뢰란 말은 고발보다는 좀 낮은 건데 신고죠, 신고. 예, 말하자면. 예. 감찰위원회가 있었군요. 그렇죠. 감찰위원회 전에 합동감찰반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합동감찰반은 이제 법무부 기구인 거고 감찰위원회 외부 인사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인을 한 거죠. 네. 합동감찰반의 이제 결과를 이건 다 알지 않습니까? 경과는 우리가 이영렬, 안택은 두 사람이 각각 휘하 간부 검사를 대동하고 4월 21일에 대검 주변 한식집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네. 회식을 마치고는 서로 상대방 휘하 검사한테 70에서 100만 원 돈봉투 경력금을 지급했고 그랬죠. 이 경력금이 사비나 무슨 스폰서가 낸 건 아니고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특수활동비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거냐 이런 논란도 컸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예. 연결돼 가지고 대통령도 나부터 특수활동비 줄인다고 했죠. 네. 아마 올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줄어들 겁니다. 예. 가장 크게 영향받는 곳은 국정원, 검찰, 경찰 이렇게고. 네. 근데 이번에 감찰을 해서는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루질 않은 셈이고, 그죠? 네. 오늘 일단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다뤘어요. 근데 이 특수활동비의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제도 내에서 적법하게 됐느냐. 네. 는 건 됐다는 거예요. 그 현 제도 하에서 적법하게 그렇죠. 쓰였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약간 다른데 이영렬 지검장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과 법무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했다. 대신에 그 안택은 전 검찰국장한테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직은 두 사람 다인데 이영렬 전 지검장만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이 설명을 해보자면요. 자, 안택은 전 국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지 않습니까? 예. 검찰국은 각 지검의 상급기관 개념이에요. 예. 상급기관의 부서장이 하급기관 구성원들한테 경력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많이 그렇게 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줬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법무부의 하급기관이잖아요. 그러네요. 하급기관의 부서장이 상급기관의 핵심 부서원들, 직급은 자기보다 낮지만 예. 한테 줬다는 것은 위로 올린 거니까 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행 법규 내에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인사 이런 걸 또 관장하니까 그렇죠. 나 다음번에 좋은 자리로 가게 해줘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이제 청와대에서 부처에다가 격려를 하는 건 되는데 무슨 장관이 청와대 수석한테 경력금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딱 그 두 사람만 문제 삼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8명인데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은 인정되지만은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했고 또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 불거지기 전에 동봉도 돌려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경고. 예. 그럼 결국 두 사람만 옷 벗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수사 의뢰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또 바깥에서 이분들을 이게 고발해 놓은 게 있어요. 네네.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감찰 기록을 이첩키로 했는데 과연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20일 동안 20여 명이 붙었거든요. 네. 감찰한 거 이상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이에요. 네. 자, 이거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영란법 수사 의뢰.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에 경찰서에 민원인이 떡 한 상자 보낸 것 등 유사한 사례, 말하자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 신고된 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고위직이 도마에 오른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모두가 법을 잘 지키냐라고 별개로 당한 사람이 처음이라는 건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 이제 한식집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당 6만 원이래요. 여기 맥주도 드시고 했겠죠? 그래서 총 95만 원 나왔다. 예, 그러니까 1인당 9.5만 원, 9만 5천 원 정도의 단가인 건데, 전 좀 애매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 자, 청탁금지법 법리에 따라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
과연 이 목적이 그것이었냐는 거죠. 이번 감찰의 결과가. 아마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이분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만은 억울하게 생각할 거예요. 네. 나만 갖고 그러느냐. 예. 딴 거로 걸면 모르겠지만은 뭐 이제 솔직히 3만 원 이상 밥 먹는 사람이 나밖에 없냐. 많죠. 네. 사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고위 검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비윤리적이라고 본다면 그걸 명확하게 따져가지고 그거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부적절하고 어떤 게 비윤리적인지 그걸 이게 흔히 검찰들이 잘하는 걸로 별건 수사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털어가지고 핵심이 안 나오니까 옆에 걸로 걸어 들어갔다. 자, 이분들이 이제 회식 자리에서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우병우 전 수석 처리에 대해서 뭐 어떤 언급을 했는지 교감을 주고받았는지 이 감찰에서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죠. 아니 그 안태근 검찰국장 전 검찰국장 같은 경우 우병우 전 수석하고 뭐 천 회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 뭐 이런 게 다 아직 알려져서 바로 그런 게 어찌 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할 수사 대상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식 자리가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건데 정말 그러면 그 수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서 있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밝혀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게 10명이나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르죠. 우병우 수석 봐줘. 이 10명을 다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이 흘낏 보는 것보다 워낙에 복잡한 게 이 회식 참석 검사 중에서는 원래 특수본 소속이다가 특검에 파견 나갔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가 2명이 있어요.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러모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때 청와대가 그 인선 배경을 밝힌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다. 그렇죠. 명확하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요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세상 일이 참 복잡하죠. 그러면은 10명인데 그 두 사람은 봐주고 나머지는 죄지었다. 이러기도 어렵긴 했을 거예요. 하기는. 그러니까 이영렬, 안태근 두 사람의 주장은 이런 검사들을 격려하는 게 회식의 명분이었고 그 70만 원, 100만 원은 개인이 수사비 쓴 것도 있으니까 그걸 벌충해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건데 이 20여일의 감찰에서 이 복잡한 사실관계를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었다는 거죠. 네. 본질을 못 건드리고 어찌 보면 격가지로. 그렇죠. 그런 거죠. 하지만 일단 면직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은 검사에 대한 징계 중에서 상당히 또 센 거는 맞죠. 이 면직이라는 게 파면하고 해임은 뭐 퇴직금도 깎이고 정말로 큰 비위, 형사적인 비위가 발견됐을 때 되는 거고 면직은 형사적인 비위까지는 아닌데 제일 높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가 하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청와대에서 이거를 감찰 지시할 때는 특수활동비도 좀 들여다봐라. 그렇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부터 깎겠다라고 하는 것도 메시지를 일종의 준 건데 왜 근데 안태근 국장을 갈고 이영렬 지검장은 걸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안태근 국장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거기는 바로 장관의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이분은 서울중앙지검한테도 주고 뭐 다른 지검한테도 주고 여러 군데다 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도로는 어쨌든 그건 합법이라는 거죠. 글쎄요. 그건 좋은데 청와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특수활동비의 사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의견까지는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감찰위원회니까 감찰위원회 말고 법무부 당국이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요 결과를 받아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바꾸고 잘 해나가겠다라고 돼야 될 텐데 좀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게 낱마처럼 얽혀있는 것들이거든요. 검찰권이라는 게 검찰이 이상한 검사도 있는데 또 사실은 그 검찰권을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가려내서 정교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과제는 일단은 이 수사 의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윤석열 지검장이 가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수사하는지 그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금 윤태군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법무부는 추후 과제로 특수활동비
이 사용 및 뭐 편성에 대한 제도 개선안 이걸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여기 걸린 게 행정 지침이기 때문에 당장의 행정 지침에 대해 가지고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꼭 나오는지 꼭 챙겨서 보도록 합시다. 또 물론 그 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를테면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오로지 네. 검찰 법조 안에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안에서는 그게 없는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22명의 메모드급 감찰반을 조성을 해서 네. 기껏 한 게 당신들의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을 존중한다. 네. 그러나 국민들이 너무 아각거리니 요 정도 하자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도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의 감찰 의지를 기만한 거예요, 이거는. 그 22명 추가로 2,200명 감찰반 투입해야 된다니까. 아까 220명에서 2,200명. 하다 보니까 열받았고. 전검사 동원되는 거잖아요. 2,000명 때면.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 국장께서 잘 지적하신 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외부에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외부에서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수사의 대상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디 갔지 지금 이영렬하고 안택을 잡으러 갈까 그냥. 그러고 싶으시죠. 예. 아마 그런 시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면직돼서 집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영렬 전 지검장 사실은 이제 좌천된 다음에 좌천이 되고 바로 그 상간에 이제 술자리가 또 더 팩트인가요? 취재가 돼가지고 그냥 화가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들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마셨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민들은 지금 술 먹을 때야, 아직도 정신 못 술 X 먹을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은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안택은, 이영렬 여기 한 명 더해서 이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아주 기분이 좀 찜찜한 것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통화예요. 안택은 이 전 검찰국장은 처녀참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하루 평균 이제 10차례 통화가 이제 있었던 것은 이거는 너무 수상한 것이 거니와 김순환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당시에 다수 통화한 것을 특검이 같이 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요. 안택은이 가장 수상하죠. 그중에 빈도로 보면 통화 빈도로만.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안택은 혼자 했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 사드 관련해서 왜 청와대 보고를 누락했느냐. 지금 여기서 이제 위승호 정책실장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 독사파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알자파도 나오고. 알자회도 나오고. 알자회.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 움직이지 한 명의 정책실장이 위아래를 컷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덮어씌우기. 한민구 국방장관의 면을 봐서 대신 정책실장이 뒤집어 쓰고 이제 이건 해결하는구나.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총대 맨다는 얘기는 어느 조직에서나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 안택은, 이영렬 두 명이 총대 맨 거 아닌가? 검찰 조직은 건재한 거 아닌가? 혹은 우병우 사단은 건재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 찜찜함이 그 어떤 부분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감찰관 이쯤 됐으면, 양 변호사님, 이쯤 됐으면 조금 더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기계적 균형, 기계적 중립, 기계적 적용,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계속 비판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 측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해봐야 한개 쪼로 맞춰갖고, 찬반 토론을 한번 해보죠. 해임이 옳다고 생각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저는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요? 저는 해임이 마땅하다고 봐요. 마땅하다고 봐요? 해임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징계 수위를 높이는 건 징계 수위 면직 위에 뭐가 있어요? 해임이죠. 그럼 해임이라고 얘기해주면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애둘러 얘기해. 여가 종편인 줄 아세요? 아니, 그 얘기랑 똑같잖아요. 애둘러서 해임되고 싶어요? 익숙해지셨어요. 양 변호사님께서. 애둘러서 얘기하고 비겁하게. 그러니까 해임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저는 한 가지 추가를 좀 얹고 싶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시키자? 아니에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수긍해야 한다. 저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거 정권 교체기에 재수없이 운 나쁘게 벼락을 맞았어. 늘 돈봉투 돌리던 건데 하필 그때 딱 적발되는 바람에 안타깝게 옷 벗게 됐고, 우리 선배가. 자, 이제 당분간 돈도 못 벌게 됐네. 야, 해임이면 이게 지금 이 연금도 날려 25%. 이러면서 서로 부글부글 끓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나 징계가 그 해당 자들이, 공직자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냥 운 나쁘고 재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형국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는 검찰 조직이 수긍하는 해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그걸 뭐 토를 달 수가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이런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럼 정확하게 해임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법무부에서 반응이 뭐였죠? 아니 이 사건에 대한 자체 감찰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최종 결과 발표됐어요? 네. 3주 만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한 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사 지시를 내린 지 21일 만인 오늘 오후 3시에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보도로 접하셨겠지만 이영렬 전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8명의 그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만 나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도 나오죠? 방금 전에 정봉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관련 시민운동단체에서 면직은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다. 해임해야 된다. 해임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인터넷에서 서명도 받고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글도 좀 쓰고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 그런 사람들 공무원 연금 주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든지 저는 얼마든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정치 영역도 그렇고 언론 영역도 그렇고 이제 검찰까지도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여론을 받아들여서 검찰 징계위원회가 그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입장을 확 바꿔갖고요. 그럼 우리는 해임 면직이 면직이 왜 부당한지. 해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지 초점 선후배들끼리 술자리 갖는 거고 수사 끝난 다음에 중요한 수사 끝난 다음에 술 한 잔씩 하는 건 관행이고 이런 얘기를 법무부에서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는데도 바로 그런 식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감찰 착수도 안 했잖아요. 감찰 착수 안 하니까 오죽해서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했겠어요. 그만큼 사고방식 자체가 경직돼 있고 옛날에 못된 그걸 관행도 아닌 걸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깨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외부로서의 충격이에요. 결국에는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정말로 해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사유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해임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해임도 해임이지만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이렇게 가는 길이 명약관화해 보여요. 그래서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수활동비가 뭐냐. 그러니까 감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뭐 위법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실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어떤 정도의 규모의 예산인 것이고 이게 국정원이 쓰는 특수활동비하고 비슷한 규모 혹은 비슷한 이렇게 막 형식 없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예산 통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연동해서 이번 사건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새 학부모들도 학교 갈 때 옛날에는 막 빈손으로 못 가니까 뭐라도 사가야 되는데 요새는 캔커피 하나도 사가기 어렵거든요. 스승의 날 꽃을 못 준다. 그럼요. 스승의 날 꽃